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3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룹 시어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 시어리의 수많은 멋진 결과들이 많지만 학부 수학에서 특히 그룹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슐로브 정리를 증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슐로우라고 많이 부르고 있었고 아마 미국에서도 그렇게 발음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원어민 발음으로 하면 슐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슐로브 정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슐로브 정리는 그 시작이 모티베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라그랑지 정리의 역입니다. 라그랑지 정리의 역이 성립할까? 이게 이제 그 질문의 모든 질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라그랑지 정리가 뭐였습니까? 다음과 같은 명제였어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룹이 주어져 있는데 뭐 나눗셈하고 뭐 이런 거 할 거니까 오더가 finite라고 해보죠. 그래서 G의 오더를 G의 원소의 개수를 절대값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유한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서브그룹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게 라그랑지 정리냐면은 G의 오더는 H의 오더에다가 레프트 코셋이 몇 개 있느냐, 그 레프트 코셋의 개수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게 라그랑지 정리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H의 레프트 코셋에 의해서 그룹 G가 분해가 되죠. 분할이 되죠. 분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H라는 게 있고 뭐 AH 있고 뭐 BH 있고 이런 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거기다 플러스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레프트 코셋의 원소의 개수는 원래 처음 주어진 그 그룹의 원소의 개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코셋이 몇 개 있는지 세고 그 다음에 서브그룹 H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세면 그런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해주면 그룹 G 전체의 원소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제 따름 정리 아니면 뭐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H의 오더는 G의 오더를 나눠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서브그룹의 오더는 원래 그룹의 오더의 약수여야 한다. 이게 이제 라그랑지 정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따름 정리 같은 거고, 따라서 서브그룹이 가질 수 있는 오더에 굉장히 강력한 제약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그랑지 정리였고, 라그랑지 정리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더가 P인 프라임 넘버인 그런 그룹은 뭐 사이클릭 그룹밖에 없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응용을 할 수 있었던 결과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그럼 역도 성립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쓰면은 서브그룹의 오더는 G의 약수여야 한다. 요게 이제 라그랑지 정리의 한 부분이니까 요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약수를 하나 가져오 보죠. 여기서 뭐라고 쓸까요? M이라고 쓸까요? 예. 네, M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이 그룹 G의 오더의 약수가 있으면 그러면 얘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이 있을까? 그 질문이에요. 얘의 오더가 M이 되는,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브그룹이려면 오더가 약수여야 되니까 반대로 약수가 주어지면 걔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이 있을까? 뭐 요거를 우리 라그랑지 정리의 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도 성립하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더가 6인 서브그룹이 있으면 오더가 6인 그룹이 있으면 오더가 2인 서브그룹이 있을까? 오더가 3인 서브그룹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각각의 약수마다 걔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을 언제나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주 언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고, 수학자들은 보통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 명제의 역도 성립하느냐 요거를 항상 궁금해 합니다. 만약에 역도 성립하면 필요충분 조건이란 얘기니까 어떤 명제랑 그 조건이랑 결론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도전을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게 성립할지 안 성립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성립할 것 같으면 성립할 것 같은 믿음을 자꾸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고, 성립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발레를 잡으면 되죠. 다시 말하면은 약수를 하나 갖고 왔는데 걔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성립할 것 같은 믿음을 단단하게 하던, 아니면 발레를 찾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많은 예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실제로 그룹을 가져오고 그 그룹의 약수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약수를 서브그룹으로 갖는, 그 약수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이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예들을 계산을 해봤는데 한 100여 가지 해봤는데 계속 성립하더라? 그럼 라그랑지 정리가 성립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거고, 뭐 그러다 운이 좋게 발레를 잡으면, 그러면은 뭐 여기 성립하지 않는 발레를 찾은 거니까 또 좋은 거고. 그러니까 항상 구체적인 예를 계산을 해보는 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같은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여기까지 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G라는 그룹, G는 이게 무한 그룹이니까 얘는 빼야겠네요. 무한 그룹에서 약수 어쩌고 할 수 없으니까 뭐 GN 같은 것도 있고, 또는 뭐 GN 곱하기 GM 같은 프로덕트로 주어지는,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주어지는 그룹들도 있고, 다이헤드랄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이 뭐가 있나요? 네, SN도 있고, 얼터네이팅 서브 그룹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 한 이 정도 배운 것 같아요. 오더 15 이하인 것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에 라그랑제 정리의 역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원래 대수학이 구체적인 계산들을 많이 해봐야 감이 잡혀요.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 잠깐 멈춰놓고 뭐 G3, G4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뭐 아무튼 DN에 대해서도 뭐 D3, D4, D5에 대해서 서브그룹들 약수 찾고 서브그룹 있는지 하나하나 찾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서브그룹 단원에서 해보셨으면 그때 해봤던 거 뒤적뒤적 하면서 정말로 각 오더마다 서브그룹이 있는지 찾아보셔도 되고요.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멈춰놓고 꼭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 답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되는 때가 있기는 해요. 아벨리안 그룹이면 yes. 지금 이 시간에 얘를 증명하진 않겠습니다. 아벨리안 그룹에 대해서는 각각의 약수마다 그 약수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을 언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벨리안 그룹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벨리안 그룹에 대해서는 된다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논아벨리안 그룹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예들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A4 같은 게 있습니다. A4는 원소 12개짜리 서브그룹이라 원소 다 나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소 12개짜리 그룹이니까 원소 다 나열을 하고 서브그룹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얘는 12니까 12죠. 약수가 뭐가 있습니까? 6이 있고 4, 3, 2, 1. 약수가 이렇게 5종류가 있는데 뭐 당연히 6은 12도 약수죠. 12 자기 자신 원래는 약수입니다. 근데 뭐 자기 자신 5도 12인 거 당연히 있죠. 자기 자신. 그리고 5도 1인 거 언제나 당연히 있죠. 트리비얼 서브그룹. 이 두 개 빼고 중간에 있는 것들 정말로 서브그룹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다 찾아보시면 A4에서 오더 4인 서브그룹이 어떻게 생긴 서브그룹이 있냐면 클라인4 그룹, G2 곱하기 G2처럼 생긴 서브그룹이 있어요. 한번 실제로 찾아보세요. 근데 오더 6자리가 없어요. 다 찾아보시면 없어요. 아니면은 오더 6자리 서브그룹이 없다는 거를 뭐 좀 이론적으로 증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D에는 어떻게 되나? D3는 오더 6자리잖아요. 그러니까 D3에서 오더 2자리, 3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D3에는 오더 2자리 있죠. 대칭 변환, 선대칭 변환. 그 다음에 오더 3자리 있죠. 120도 회전하는 거.
개로 제너레이트 되는 서브그룹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DN에 대해서는 아마 라그랑제 정리 여기 성립할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라그랑제 정리 여기 일반적으로는 성립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조건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조건을 조금 더 줘서 조건을 조금 더 추가했을 때 여기 성립할까? 어디까지 추가하면 성립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이른바 우리 프레일리 책에서 36.8시어림이라고 하고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은 첫 번째 실로브 정리입니다. 라그랑제 정리역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지만 무엇에 대해서 조건을 어느 정도로 약간 강화하면 성립하느냐? 다음과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G가 A 그룹인데 파이나이트 그룹,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그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약수 중에서 어떤 약수를 가져오냐면 소수인 약수를 가져오면 그러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오더가 P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소수 정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P의 I승이어도 오케이. 소수의 거듭 제곱인 약수에 대해서는 라그랑제 정리에 여기 성립한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HI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 소수의 약수인 그러니까 약수가 소수의 거듭 제곱꼴인 그런 약수에 대해서는 항상 개를 오더로 갖는 서브그룹이 존재한다. 이게 첫 번째 슬로우 정리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요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안 하고 좀 다르게 썼는데요. 좀 더 구체화해서 썼습니다. 왜냐면 뒤에 가서 이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룹 G의 오더를 얘가 파이나이트 그룹인데 어떻게 생긴 그룹이냐면은 소수의 거듭 제곱꼴이니까 소수의 거듭 제곱이라고 이 P의 거듭 제곱을 다 앞으로 빼볼까요? 그럼 P의 뭐 대충 n승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쓰겠습니다. 여기서 P는 프라임이고 소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수가 있어야 뭐 약수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n은 1 이상, n이 만약에 0이면 그러면 이 p는 소수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나오지도 않는 약수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있는 대로 다 뽑아낼 거예요. 있는 대로 다 뽑아낸다는 얘기니까 m 안에는 p가 더 이상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했을 때 m 속에는 이 프라임 넘버 p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더 이상 없으니까 P가 M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거듭제곱을 있는 대로 다 뽑아낸 거예요. 뭐 2가 들어있으면 2의 거듭제곱, 3이 들어있으면 3의 거듭제곱 이렇게 각각의 소수마다 다 앞으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바가 뭐냐? 네, 존재한다는 거예요. 밑에 것 좀 지우겠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각각의 i마다 i가 0이면은 뭐 P의 0승이니까 트리비얼 서브그룹이니까 뭐부터 할까요? 네, 1부터 할까요? 항상 어떤 서브그룹이 있냐면 어떻게 되는 서브그룹이 있냐면 오더가 P의 I승 그러니까 오더가 P의 1승인 서브그룹도 있고 P의 2승인 서브그룹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P의 N승인 서브그룹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라그랑지 정리의 역이죠. 근데 단순히 여기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결과 하나를 더 얻습니다. 위에 1번 결과를 증명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결과고 근데 때마침 이 결과가 중요하게 쓰여요. 뒤에 가서 반복적으로 뜬금없이 등장하면서 쓰일 텐데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H가 G의 서브그룹인데 오더가 P의 I승인 서브그룹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뭐 위에 실제로 있다고 했으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뭐 꼭 유일할 필요는 없었고요. 아무튼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또 다른 서브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오더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보다 거듭 제곱이 하나 커집니다. 거듭 제곱이 하나 더 큰 서브 그룹이 있는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서브 그룹이 있느냐? 요 원래 처음 주어진 H, 오더가 P의 I인 이 서브 그룹이 요것보다 조금 더 오더가 큰 P만큼 더 크죠. P만큼 곱한 만큼 더 큰 P의 I 플러스 1인 요 서브 그룹 안에 쭉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노멀 서브 그룹. 그러니까 오더가 P의 I 승인 서브 그룹이 있으면 걔를 포함하는 오더가 P의 I 플러스 1인 조금 더 큰 서브 그룹이 있습니다. 오더가 P의 I 승인 서브 그룹이 있으면 걔보다 조금 더 큰 오더가 P의 I 플러스 1인 서브 그룹이 있는데 요 안에서 얘가 노멀 서브 그룹이 되는 거예요. 뭐 G 전체에서 H가 노멀이란 보장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없습니다. 안 되는 얘들 많은데 걔보다 하나 더 큰 지수가 하나 더 커지는 그 안에서는 노멀 서브 그룹이 되도록 하는 H 프라임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증명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아주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슬로브 정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라그랑지 정리의 역이 소수의 거듭 제곱꼴인 약수에 대해서는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는 이렇게 적어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증명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프레일리 책에 보면 뜬금없는 개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좀 당황하게 만들고 또 뒤에가 뭐 그거 하다 보면 또 난데없이 들여다보는 예, 그룹 액션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왜 그런 거를 하게 되는지 스토리를 좀 이야기하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뭐 좀 거창하게 대문자를 써볼게요. 퍼스트 슬로브 정리. 퍼스트 슬로브 정리를 한번 증명을 해볼 생각인데요. 아이디어는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 i가 1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여기 있죠. 여기 i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i가 1일 때 증명을 해요. 수학적 기납법이 원래 제일 처음 스타팅 포인트를 어떻게든 증명을 일단 해내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만약에 서브 그룹이 일반적인 i에 있으면 오더가 pi 승계 있으면 얘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 단계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면 그 다음 단계도 저절로 존재한다. 그거를 증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i가 1일 때 오더가 p인 걸 증명을 했으니까 밑에 거 증명을 하면 오더가 p의 제곱인 걸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고 p의 제곱인 게 존재하니까 p의 3승인 것도 존재하고 이렇게 단계 나갈 수 있겠죠. p의 n승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한 퍼스트 슬로브 정리의 증명의 아이디어인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슬로브가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i가 1일 때에 대해서는 슬로브가 이 명제 증명하기 전에 이미 증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른바 코시의 정리입니다. 코시가 라그랑지 정리의 역이 소수 p의 꼴의 약수에 대해서는 성립한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걔를 바탕으로 그럼 그 다음 단계도 증명할 수 있을까? p일 때 증명을 했으니까 걔를 이용해서 p 제곱일 때도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수학적 근원법을 써볼 수 있을까? 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p의 1승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른바 코시 정리라고 부릅니다. 뭐 코시의 오리지널 증명이 물론 있을 텐데요. 우리는 코시가 사용했던 증명 말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수학적
그룹 액션을 이용한 새로운 증명이 그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훨씬 더 깔끔하고 어차피 우리가 퍼스트 슬로브 정리 또는 뭐 세컨드, 서드 슬로브 정리도 그룹 액션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증명의 궤를 맞추기 위해서 코시의 오리지널 증명이 아닌 그 뒤에 발견된 그룹 액션을 이용한 증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36.3 제어림에서 코시의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명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놀라워요. 다시 한번 서술을 해보면 P의 1승일 때 라그랑지 정리에 여기 성립한다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P가 그룹 G의 오더를 나누면 그러면 항상 서브 그룹이 있다. 어떻게 되는 서브 그룹이 있냐면 오더가 P인 서브 그룹이 있다. 요게 이제 코시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스트 슬로우 정리 증명의 첫 번째 스텝, 첫 단계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이제 증명을 해보죠. 아마 요거 증명하면은 첫 번째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무엇인가요? 오더가 P인 서브 그룹을 찾아야 돼요. 오더가 P인 서브 그룹? 오더가 소수인 서브 그룹? 근데 오더가 소수인 그룹은 어떻게 생겼다는 거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라그랑지 정리의 어플리케이션이죠. 만약에 어떤 그룹의 오더가 P이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네, 걔는 사이클릭 그룹 GP와 아이소모르픽해야 돼요. 또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얘가 사이클릭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G가 원소 하나에 의해서 생성이 돼야 돼요. 원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연산하면 전체를 만들 수 있죠. 풀어서 말하면 A의 0승, A의 1승 이렇게 해가지고 오더가 P이니까 P-1승까지 하면은 G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라그랑지 정리의 역입니다.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응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룹 시어리에서 분류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분류 정리 중에 하나. 물론 아벨리안 그룹 빼고요. 가장 강력한 분류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오더가 P인 서브 그룹이고 다시 말하면 사이클릭 서브 그룹을 찾아야 되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H가 이렇게 되는 요런 A를 찾아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 스테이트먼트는 다르게 쓰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원소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원소를 찾을 수 있느냐? 오더가 P인. 그러니까 오더가 P인 서브 그룹을 찾는 것과 오더가 P인 원소를 찾는 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더가 P인 원소를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때 등장하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오더가 P인 원소? 이게 무슨 말이죠? A를 P번 곱하면 항등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으로 P번 했을 때 처음으로 항등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P는 프라임 넘버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오더에 대해서 좀 더 복습을 해봅시다. 원래 A의 오더라는 것의 정의는 뭡니까? 가장 작은 숫자를 찾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찾는 거냐면 1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거듭 제곱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는, A를 계속 연산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가장 처음으로 항등원이 되는 그 순간을 오더라고 불러요. 근데 오더가 갖고 있는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걸 M승 했더니 항등원이 나왔으면 그러면은 그 M승은 이거의 배수여야 됩니다. 이 오더의 배수여야 돼요. 딱 그때만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오더가 3이었다? 그러면 3의 배수들에 대해서만. 예.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P번 연산했을 때 처음으로 항등원이 나오는 걸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P번 연산했을 때 항등원 나오는 거 찾기만 하면 됩니다. P가 프라임이라서.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더가 2짜리가 있으면 4번 연산해도 항등원 나오거든요. 왜냐면 4 안에 2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프라임 넘버면 만약에 P번 연산에서 항등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의 오더는 P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요 P가 오더의 배수여야 되는데 P가 P를 배수로 갖는 오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P번 연산에서 항등원 되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물론 숨겨진 조건이 하나 있지만,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라서 이건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과 같은 집합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집합을 하나 생각할 거냐면, G에 있는 원소들을 P에 모아놓은 이런 집합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순서쌍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G를 P번 곱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는 것들을 모아놓을 거냐면 쭉 곱했더니 항등원이 나오는 이런 집합을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이 집합이 뭐 그룹이 되건 안 되건 뭐 이건 우리 관심 없어요. 예.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아놓겠습니다. 우리 책이랑 기호를 맞출게요. G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G에 있는 원소라고 G라고 썼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런 원소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기로는 이런 걸 찾으면 되겠어요. 모든 원소가 다 똑같이 생긴 GGGG 이런 원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X 안에. 왜요?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X의 조건에 의해서 G를 P번 연산하면 그러면 항등원이 나오니까요. 요것만 그러면 요 G의 오더가 P가 되나요? G를 P번 연산해서면 항등원이 됐으니까. 근데 숨겨진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었죠? 뭐예요? 이 G가 항등원이면 안 돼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뭐랑 다르면 되냐면 얘가 당연히 이 모아놓은 건 X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X는 공집합 아니에요. 요게 하나 있으니까 0이 아니라 공집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G가 GGGG 모든 좌표가 다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원소가 X 안에만 있으면 돼요. 단 항등원으로 쭉쭉쭉쭉 되어 있는 거 빼고. 그러면은 요 G의 오더가 P가 되죠. 오더가 P인 원소가 있으니까 오더가 P인 서브그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X 안에 GGGGG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요 항등원 말고 더 있을 수 있느냐, 이제 요것만 찾아주면 돼요. 얘를 어떻게 찾느냐? 그럼 요 G 안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그룹 액션이 쓰입니다.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쓸 건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면 한번 보세요. 요 X에다가 다음과 같은 액션을 생각할 겁니다. 시그마라는 퍼뮤테이션을 하나 생각할 건데요. 1, 2, P 이렇게 되어 있는 퍼뮤테이션 SP에 있는 원소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얘는 뭐라는 거예요? 1은 2로 보내고 2는 3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얘는 1은 2로 보내고 2는 3으로 보내고 이렇게 쭉 보내서 P-1은 P로 보내고 P는 뭘로 보내요? 1로 보내는 이렇게 생긴 퍼뮤테이션입니다. 뭐 퍼뮤테이션 중에서도 뭐 이런 걸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저 X에 액션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생각할 거냐면은, 액션이라는 거는 뭔가 탱 해가지고 보내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집합에 있는 원소를. 얘를 어떻게 보낼 거냐면 1을 2로 보내라 그랬으니까 G1은 G2로 보내요. G2는 G3로 보내고 이렇게 한 칸씩 밀 겁니다. GP는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GP-1은 GP로 갈 거고 GP는 G1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어떻게 왼쪽으로 민 건가요? 예,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씩 딱 밀고 제일 앞에 있는 건 그럼 제일 뒤로 가고, 이런 액션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액션에 대해서 고정되는 점들을 잠깐만
근데 액션이 있으려면 원소 하나만 가지고선 안 되고 어떤 그룹이 집합에 액트해야 되잖아요. 이 시그마가 딱 역할을 하는데 이 시그마는 그룹 시그마 하나 뭐 하나 봤자 그룹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좀 더 조금 더 엄밀하게 집합을 하나 그룹을 하나 만들어 보죠. 우리 책에서는 얘를 G라고 했습니다. G라고 하면은 헷갈리죠? 예, 그냥 H라고 하겠습니다. H도 헷갈리네. H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거고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걸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룹을 하나 생각해 보죠. 더 서브 그룹 generated by 시그마. 요 SP 안에 들어있는 요 시메트릭 그룹 안에 들어있는 서브 그룹을 하나 생각하면 얘는 이제 진짜 그룹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룹이 액트하죠. 이 액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합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가는지만 보내주면 되죠? 예, 앞에 있는 것처럼 얘를 G2, G3 이렇게 한 칸씩 왼쪽으로 미는 그런 액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액트합니까? 한 칸씩 왼쪽으로 미는 걸 두 번 반복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G3, G4, G5 뭐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3승은 세 칸 민 거니까 뭐 G4, G5, 뭐 G6 뭐 이런 식으로 그 왼쪽으로 한 칸씩 미는 걸 반복해주는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룹이 어떤 집합에 액트하는 액션이 하나 생기고요. 얘가 그룹 액션이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그룹 액션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지금 화면 멈춰놓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에 그룹 액션이 하나 주어졌어요. 이런 액션을 왜 생각했을까요? 이런 왼쪽으로 한 칸씩 미는 요런 액션. 요런 액션을 왜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모든 값이 다 똑같아지는 GGGG로 이루어져 있는 원소를 찾고 싶어요. 근데 그런 원소를 찾기 위해서 왼쪽으로 한 칸씩 미는 액션을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합을 알고 있냐면 X 그룹 액션이 주어져 있을 때 죄송합니다. X 서브 G라는 집합을 알고 있어요. 정의가 뭐죠?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고정되는 것들, 액션을 취해도 변하지 않는 어떠한 걸 가져오더라도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픽스트 파트, 픽스트 포인트들 뭐라고 부르던 간에 픽스트 셋이라고 불렀어요. 고정되는 집합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상황에서는 뭐를 하고 있어요? 시그마라고 부르는 요게 X라는 집합에 액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액트해요? 시그마가 X에 있는 점 여기에다가 액트를 하면은 왼쪽으로 한 칸씩 밉니다. 쭉 밀고 제일 왼쪽에 있던 G와는 제일 뒤로 옮겨가고 요렇게 우리가 한 칸씩 미는 액션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 점이 이제 X라고 해보면 만약에 이게 요 고정점에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면 고정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액션을 취해도 원래 거랑 같더라. 요게 고정된다는 것의 낱말 뜻이잖아요. 액션을 취해도 변하지 않는다. 액션을 취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쵸? 근데 액션을 취해도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G1하고 G2랑 같아야 되고, 그쵸? G1하고 G2랑 같아야 되고, 여기 뭐 있어요? G2 있고 여기 G3 있죠. G2랑 G3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쭉쭉쭉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왼쪽으로 한 칸씩 미는 액션, 그 액션에 대해서 고정되는 점이 있으면 그 점은 모든 좌표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X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X라는 집합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X라는 집합의 성질 여기 있어요. 다 곱하면 항등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정점이면 모든 좌표가 다 같으면서 곱했을 때 이 같은 거를 우리 G라고 해볼까요? 같은 값을? 그러면은 얘네들을 쭉 곱했을 때 항등원이 나와야 되죠. 그게 X의 성질이니까요. X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고정점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찾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점의 좌표가 다 똑같은 녀석. 그렇게 되면 오더가 P인 걸 찾을 수 있고 오더가 P인 걸 찾을 수 있으면 오더가 P인 서브그룹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제약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항등원은 아니어야 돼요. 항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원래 고정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해야 할 일, 원하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X에 의해서 요 시그마에 의한 액션의 고정점. 근데 여기는 항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E는 이미 들어 있어요. 그쵸? 이 안에 이거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으면 되죠. 얘 말고 이가 아닌 원소가 하나 더 있다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 말고 더 있어야 되니까 얘 원소의 집합이 개수가 2 이상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겠어요. 항등원 말고 다른 고정점이 더 있고 고정점이 있으려면은 모든 좌표가 같아야 되고 모든 좌표가 같으면서 곱해서 P여야 되니까 오더가 P인 원소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그룹 액션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그룹 액션으로부터 고정점이 2개 이상인가만 증명하는 대름 문제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오더가 P인 원소가 있느냐 그거를 요 굉장히 재미난 그룹 액션에 대해서 고정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인가 그거를 증명하는 문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 그러면 이 고정점의 개수를 어떻게 셀 수 있을지 두 번째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납시다.